오늘 영상에서는 공공분양을 아예 뽀개 드릴 건데요. 이 이론을 다룬 영상이 있잖아요. 정말 가성비 안 나오는 영상입니다. 자료도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하고 검토해야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유튜버로서 굳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따분한 이론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 공공분양은 정말 얼마 안 나왔어요. 사전 청약이니 신혼희망 타운이니 이상한 것들만 나오고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면서 결국 공공분양은 근 5년 동안 정말 공급이 잘 안 됐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4년 9월 30일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에서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후 약 6년 만에 첫 본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느리죠. 그리고 이제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다른 여러 지역에서 공공분양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2기 신도시에도 물량이 남았고요. 물론 정부의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공분양이 앞으로 자주 나오던 가뭄에 콩나듯 나오던 어쨌든 우리는 공공분양에 대해서 알긴 알아야겠죠. 하지만 청약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 분양만 알고 공공분양은 잘 모릅니다. 그거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아예 달라요. 조건부터 당첨자 선정 방식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오늘 공공분양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짧게 엑기스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뭐 구구절절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런 식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면 1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지금부터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공공분양을 깔끔하게 마스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국가가 주가 돼서 진행을 하는 분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가 주도하니 퀄리티 당연히 떨어지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겠죠? 하자도 많고 안 좋은 게 수두룩한데 항상 잘 짓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상쇄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싸다. 정말 큰 장점이죠. 민간 일군 건설사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상품이지만 정말 가끔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으로 아주 괜찮은 분양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양을 위해 공공분양을 공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3기 신도시 대부분은 다른 신도시에 비해 입지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자, 공공분양의 자격 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공공분양에 대해서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표를 만들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달달 외울 필요 절대로 없어요.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본인이 어디에 넣어야 확률이 가장 높을지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전략을 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 요건을 다룬 표는 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이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첨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민간 분양은 전체 공급 물량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이 최소 5대 5에서 많이 차이 날 때는 3대 7까지 일반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은 달라요. 특별공급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 물량의 85%를 차지했었는데요. 늘렸다, 줄였다, 뭐 대중 없습니다. 제도도 그렇고 그냥 상황에 따라 지자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보통 특별공급 80%, 일반공급 20%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압도적으로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 반드시 특별공급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반공급으로 승부 보려면 이제 2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특별공급은 기간 추천은 제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민간 분양에서는 신특, 생특 소득 구간에 신생아 소득 구간이 추가됐는데
공공분양은 아예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겼어요. 그리고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순위 순차제로 뽑는 우선 공급 80%, 추첨으로 뽑는 자녀 공급 20%가 있습니다. 민간 분양만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약 통장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통장만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민간 분양만 가능해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하면 청약 가능합니다. 민간 분양은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지역, 타입별 예치금만 넣으면 되는데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가 중요해요. 월 2만 원씩 하던 50만 원씩 하던 횟수만 채우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살짝 달라요. 조건이 일반 공급 1순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제 지역은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자체에서 시기, 상황에 따라 지네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 조건을 맞춰 놓으면 편하겠죠. 특이사항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주 요건을 보면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1순위는 규제 지역일 때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넣어서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돼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조건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보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관없이 현재 무주택이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능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는 혼인신고 전에만 처분했다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은 소득, 자산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첨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민간 분양보다는 조건이 완화된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맞벌이 소득이 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모두 소득, 자산을 보고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소득, 자산을 봅니다. 그러니 반드시 본인의 소득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이 소득으로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우선공급, 자녀공급, 추천공급으로 나뉘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본인의 소득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포인트,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명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됩니다. 이 소득에서 10%포인트, 20%포인트 기준이 완화되고 조금 후에 볼 특별공급 배점표에서도 똑같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자산도 똑같이 기준이 완화되는데 이렇게 완화되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렇게 공공분양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특별공급마다 심지어 일반 공급도 추첨제가 있으니 기본적인 요건만 갖춰져도 가능성 있는 거 아닐까요? 가능성이야 있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추첨제는 그냥 안 된다고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각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 또 전략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을 나열해 봤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모두 100점이나 납입 인정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당연히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반드시 공공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태아 입양자녀 포함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지역,
배점, 추첨 순으로 하고 자녀가구 특별공급 물량의 90%를 우선 공급, 10%를 추첨 공급합니다. 앞으로 모든 소득 구분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로 나뉩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소득을 파악하고 해당 청약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을 비교해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90%나 공급하는 우선 공급은 배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배점표는 이렇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 수 40점, 영유아 자녀 수 15점, 세대 구성 5점, 무주택 기간 20점,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5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보통 정말 인기 있는 단지 같은 경우 80점에서 85점 이상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고득점 받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난이도 헬이에요. 먼저 미성년 자녀 수는 태아, 입양아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점수가 가장 높은데요. 자녀가 2명만 있다면 사실 쉽지 않죠. 영유아 자녀 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6세 미만의 자녀 수인데 15점을 받으려면 6년 동안 3명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 구성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3세대 이상이 되려면 직계 존속, 즉 부모님과 자녀까지 3세대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야 하고 그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5점을 얻습니다. 장난 아니죠. 한부모 가족도 그냥 한부모 가족이 아니라 5년이 경과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까지가 정말 난이도 헬이니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당연히 만점이어야 가능성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이것도 어이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대상자를 보면 민간 분양보다 폭이 넓습니다.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 가족,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조건은 이렇게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까지 기회를 줘서 좋은데요. 어이없게 여기서 1순위,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다면 2순위입니다. 태아 및 입양 자녀는 포함되지만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순위예요.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2순위예요. 정말 너무너무 빡빡하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0%가 배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우선공급, 20%가 추첨으로 하는 자녀공급, 그리고 10%가 추첨공급입니다. 우선공급, 자녀공급은 1순위만 가능하고 추첨공급만 1순위, 2순위 모두 가능해요. 한마디로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없다면 10% 물량인 추첨 공급밖에 기회가 없는 겁니다. 어이없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를 보면 역시 난이도 헬입니다. 가구소득 1점, 자녀의 수 3점,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연속 거주기간 3점,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3점, 다음 두 항목은 해당 항목만 점수에 추가하면 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3점,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 3점, 이렇게 해서 총 13점 만점입니다. 이건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죠. 보통 인기 있는 단지는 11점 이상이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그래도 이건 간단합니다.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일반 공급 1순위에 속하는 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공공분양은 생애 최초 1인 가구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 경쟁률은 항상 난리 납니다. 소득으로 나뉜 우선 공급, 자녀 공급, 추천 공급 확인하시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입니다. 대상자는 일반 공급 1순위에 속하는 자,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어렵지 않죠? 당첨자 선정 방식은 지역, 납입 인정금액, 추첨 순입니다. 일반 공급이랑 똑같은 납입 인정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납입 인정금액은 월 10만 원씩만 인정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24년 11월부터는 25만 원씩 인정되는 걸로 바뀝니다. 이것도 다들 알고 계셔야 해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당연히 일반 공급보다는 납입 인정금의 커트라인이 훨씬 낮습니다. 추천 공급으로는 달랑 10%만 선정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보도록 할게요.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 당첨자 선정 방식은 지역, 배점, 추첨 순입니다. 우선 공급 70%, 자녀 공급 20%, 추첨 공급 10%로 나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조금 다르게 우선 공급, 자녀 공급은 100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100점표를 보면 가구소득 1점, 미성년 자녀의 수 3점,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연속 거주 기간 3점,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3점으로 총 10점 만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이 신생아 특별공급에 배정된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이고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이 된다면 10점 만점에 8에서 9점이겠죠. 그렇다면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신생아를 위한 혜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반드시 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을 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순위에서 규제 지역은 가입기간 24개월, 24회 이상 납입,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자, 수도권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입기간 12개월,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건은 지자체 마음대로 바뀝니다. 그러니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으로 맞춰 놓으세요.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냥 통장만 가입되어 있으면 2순위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우선 공급 80%, 추천 공급 20%로 나뉘는데 우선 공급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미달이 시 무주택 기간은 보지 않고 저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추천 공급은 우선 공급 낙첨자와 2순위 합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예비 신혼부부가 그렇고 이 일반 공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는 명목 하에 이순위에게도 추첨 기회를 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경쟁률은 어떻게 하라고 뭐 많이 공급하면서 이런 걸 해야죠.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분양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민간 분양에 적응이 되신 분들은 이게 말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굳이 외우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포함되는 것만 숙지하시고 전략을 짜면 될 듯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추천만 노려야 한다면, 공공분양을 기다리는 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뭐, 나오는 시기, 상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좋은 입지에 싸게 나온 공공분양은 역시나 경쟁률 난리 날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나올 듯 합니다. 잘 대비하셔서 좋은 당첨 소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고요. 오늘도 동근육 키우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